명제 두 번째 얘긴데,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참 또는 거짓을 가리는 판단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는 거지. 명제는 기본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몇 가지를 정해 놓는 거야. 사실은 문제를 보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느낌대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앞서서도 이제 진리집합이 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진리집합은 어떤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라고 생각을 해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한번 따져본다. 자, 두 개의 조건이 이렇게 P와 Q가 있고 진리집합의 관계를 나타낼 때 대부분 진리집합은 이제 대문자를 사용하게 돼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할 것들은 전부 다 P이면 Q이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앞에 가정을 두고 뒤에다가 결론을 놓고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포함되는 진리집합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야. 가정. 그리고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과의 관계가 이러한 포함관계를 나타낸다. 이걸 일단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뭐 여러가지 단어들이 써있지만 사실은 얘 하나로 푸는 거라고. 얘 가정이 결론에 들어가느냐, 들어간다면 참이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거짓이라고 한다는 거죠. 반례라는 게 뭐냐면, 거짓이 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야.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제라고 생각하면 돼.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6의 약수이면, 자, 6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이게? 6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기본적으로 6의 약수들이 8의 약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현재 거짓이지, 거짓. 근데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제 또는 거짓인 이유를 설명하여라. 그러면 6의 약수라는 진리집합은 1, 2, 3, 6이고 8의 약수를 나타내는 진리집합이 1, 2, 4, 8이야. 근데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있는 결론에 모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있는 결론으로 몽땅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1은 여기에 들어가, 2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다고. 근데 3과 6이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3과 6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례라고 하는 거야. 3과 6을 반례다.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원래는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6의 약수의 집합이 8의 약수의 집합 안에 몽땅 들어가야만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참이 될 건데, 사실은 이렇지 못하다는 거잖아. 이런 거지. 6의 약수의 집합이 있고, 편의상 이걸 6이라고 쓰자. 6의 약수. 8의 약수의 집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1과 2는 두 집합이 공통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 8의 약수 안에 1, 2가 들어갔는데 3과 6이 8의 약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집합,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빗금이 잘 안 보이니까 요 부분. 자, 요 부분. 6의 약수들 중에서 8의 약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영역이
발예의 영역이야. 발예. 그래서 발예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 발예가 중요한 이유는 참과 거짓을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이유로 중요하다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참과 거짓을 따진다. 두 번째 방법은 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따지겠다는 거야. 역과 대우를 이용해서 참 또는 거짓을 따지자. 아래 지금 표에 보면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하나 있어. 근데 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역이라 그래. 역. P이면 Q이다의 역이 뭐냐? Q이면 P이다. 또 하나 대우는 그 역을 부정한 것을 대우라 그래. 역의 부정. Q의 부정은 not Q. P의 부정은 not P 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을 대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명제를 뒤집어서 부정한 거. 알겠지? 뒤집어서 부정했다. 대우는 뭐라고?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뒤집었다. 그거를 대우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명제 있잖아. 명제. 어떤 명제와 그것의 대우 명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치라고 한다. 동치. 자, 같다라는 뜻은 그냥 동치. 동치가 뭐냐면 의미가 같다야. 명제와 대우 명제는 동치 관계다. 의미가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야. 근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참 또는 거짓을 따지게 될 건데 그럼 왜 굳이 대우를 배우냐? 때때로 명제를 가지고 참 거짓을 따지는 것보다 대우 명제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조금 더 편할 때가 있다.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대우 명제로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하나 하면서 문제에서 이건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두 번째 방법이야. 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따진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이라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을 따질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라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때 우리가 3단 논법을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뜻이야.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Q가 R에 포함된다. 지금 대문자는 전부 다 뭐냐? 진리집합들이야. 알았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P가 Q로 속하고 Q가 R에 속하면 P가 당연히 R에 속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때 우리가 3단 논법을 사용한다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P가 Q에 속하고 Q는 또다시 R에 속하는 관계예요.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당연히 P이면 R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 자, 방금 전에 앞에서 대우 명제를 하나 설명했었잖아.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참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이것의 대우 명제는 참이지.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다 라는 것도 참이야. 얘도 참이니까 이것의 대우 명제
not R이면 not Q다. 이것도 참이지. 또 하나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마치 꼬리물기라 그래. 꼬리물기. 우리는 그냥 꼬리물기라고 하자. 꼬리물기. P가 Q를 물고 Q가 R을 물었으니까 P가 Q로 R로 이렇게 연결되는 P이면 R이다. 이렇게 꼬리물기로 넘어가는 걸 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P면 R이다가 참일 때 이것의 대우명제 not R이면 not P다. 얘도 당연히 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두 가지 참인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것 4개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3단 논법과 대우명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지금 예제가 하나 있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그지? 따라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참 또는 거짓을 가리는 방법을 총 3가지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진리집합, 두 번째가 역과 대우, 세 번째가 뭐냐면 3단 논법인 거야. 전체적인 줄거리를 일단 잡아두고 예제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보자. 참인 명제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자, 기억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가 0이고 y가 0이다. 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얘를 참과 거짓을 따질 거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 x, y 순서상에 대한 원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0,0밖에 없다는 거지. 00밖에 없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않냐 이거야. x, y가 00밖에 없어. 이건 내가 지금 뭐냐면 진리집합으로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속할 때를 우리는 참이라고 말하지. 같은 집합이라 할지라도 속한다. 따라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편의상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 이게 참이란 뜻이야. 자, 참이다. 그럼 얘는 맞지. 참이지. 근데 앞에서 설명했던 대우명제를 그러면 언제 사용하는 거냐?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지금 위에 보이는 명제의 대우명제는 뒤에 있는 것을 부정을 한다는 거지. x가 0이 아니거나, 자, x가 0이고 y가 0이다의 부정은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라면 뒤에 것을 부정해서 앞으로 끌고 오고 앞에 것을 부정해서 뒤에로 보내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만약에 대우명제를 쓴다면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거야. 때때로 대우명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 기억은 참이다라는 거지. 니은에서 보자.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면 x가 y랑 같냐? 사실 이 정도라면 따져보지 않아도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낌대로 제곱이 같은데 어떻게 둘이 같을 수가 있냐? 당연히 거짓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정도의 문장이지. 이 정도라면.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집합은 뭐냐면 얘는 x랑 y가 같은 원소들도 있겠지만 x가 마이너스 y랑 같은 원소들도 존재한다. 조금 더 좀 깔끔하게 써놓고 보면 x, y의 순서상으로 따져보면 x와 y가 같은 경우 x가 마이너스 y랑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x가 y랑 같은 경우만 있으니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거짓이다 라는 거.
디귿은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다 라고 돼 있어. 12의 약수.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다. 그러면 6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1, 2, 3, 6이 있지. 12의 약수에는 뭐가 있어? 1, 2, 3, 4, 6. 그 다음에 12가 있나? 이렇게 원소들을, 진리집합들을 나열해 봤을 때 전부 다 포함되는 상태. 그러면 얘가 참이었다라는 거지. 얘는 참이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따지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진리집합이라는 거 잊지 말고, 진리집합. 그 다음 문제, 역시나 동일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기억에서 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a와 b가 0,0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이면 참이지만 그 여기 거짓인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a제곱이 b의 제곱과 같다. 자, 00이라는 것은 당연히 a가 0이고 b가 0이면 참일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면 a제곱이 b제곱과 같은 건 a랑 b가 같은 것도 있고 a랑 b가 부호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그지? 꼭 진리집합으로만 따져야 되는 건 아니야.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 a제곱은 b제곱과 같다. 무슨 말이냐? a와 b가 모두 0이라면 a제곱은 b제곱이랑 같다. 당연히 맞아. 근데 제곱이 같다고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라는 것은 좀 잘못된 거지. 왜냐면 00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명제는 참이지만 그 역이 거짓인 것은 기억이다라는 거야. 니은에서 A, B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야? A와 B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가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들이 있다. 또 하나, A가 음수이거나 또는 B가 음수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이거이다를 따질 건데, 여기에 또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잘 봐야 돼. 또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또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다,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다,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다, 둘 중 하나는 음수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있고 둘 중 하나가 음수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또는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에 포함되는 경우라는 걸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야. 왜냐면 반대로 포함되진 않잖아. 그지? 얘를 가정으로 놨을 때, 역으로 읽을 때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는 거야. 거꾸로 얘를 가정으로 놓고 얘를 결론으로 읽을 건데 얘가 얘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앞에 게 뒤로 들어가는데. 자, 그럼 얘도 맞는데 또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대우명제를 쓰는 것이 편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자, 니은에서 대우명제를 한번 써볼 거야.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것을 앞에다가 쓰면서 부정을 할 거라고. 부정. A가 양수 2고 B가 양수 2면, 그지? 둘 다 부정할 때 또는 2고로 바꿔. A, B가 이렇다. 자,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해서 뒤에다가 끌어냈잖아. 이렇게 읽어도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둘 다 양수면 당연히 곱해서 양수지.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냐? 아니잖아.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건 둘 다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둘 다 양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대우명제로 읽어주는 것이 문제를 풀기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우명제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둘 다 양수면 곱해서 양수다. 당연하다. 근데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명제는 참이고 그 역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얘도 맞지. 디귿은 A가 B랑 같으면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이 같다 라는 것은 당연하다. 볼 것도 없이 당연하지. 근데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같으면 A는 B랑 같은 거냐? 얘도 당연하다 이거야. 거꾸로 읽어도 당연하다고. 그 이유는 우리가 요 3차 방정식의 풀이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지? 3차 방정식을 좀 이해해야 돼. 참고로 일단 디귿은 틀렸다고 보고, A 세제곱이 B 세제곱이다 라는 걸 어떻게 풀 거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0인 거지. 인수분해를 해봐. A 마이너스 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게 하나 있고, 얘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게 또 하나 있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지. 근데 얘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00밖에 없어. 00밖에. A와 B가 모두 00밖에 없다고. 그거는 A랑 B가 같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다시 말하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떤 방정식이냐? 허근을 갖는 방정식이야. 허근을 갖는 방정식.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0이 될 수가 없다고. 빵빵 이외에는 근이 없어. 이거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A 세제곱이 B 세제곱과 같은 경우는 빵빵밖에 없다는 거 라는 거 잊지 말고, 요건 뭐 뒤에 가서 좀 더 풀 기회가 있을 거야. 어쨌거나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앞에 지금 1번과 2번이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처음을 시작을 잘해야 돼.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뒤에 가서 고생을 안 해.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가 뭐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P라는 집합들이 몽땅 Q로 들어가야, 그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 P가 Q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짓이라는 건 P가 Q로 들어가지 못한 영역, 들어가지 못한 영역, P가 Q로 들어가야 되는데, P 중에서, 자, 글로 써볼게. 자, P 중에서 Q로 속하지 못한 영역, 이게 반례라고. P 중에서 Q로 속하지 못한 영역을 찾아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뭐야? 원소 1, 5, 9. 얘네들이 반례가 되는 거라고. P 중에 Q로 속하지 못하는 영역, 이것을 반례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제 어떤이라는 거, 어떤 실수, 요 어떤이지, 어떤 x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자, 2차 부등식이야.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강하게 강조했던 얘긴데 이런 거라고. 2차 부등식은 무엇과 연결지어서 반드시 생각한다? 2차 함수와 반드시 같이 생각하도록 한다. 2차 함수는 또 무엇과 같이 생각한다? 2차 방정식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자. 얘네들은 다 한 통속이다 이거. 다 한 통속이라고. 2차 부등식이나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실수가 이 안에 속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알파와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가정하에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가정하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그지?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이거야. 근데 인수분해도 어차피 안 될 거. 얘를 함수처럼 생각해 보면 어떤 얘기냐? 요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어떤 실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영역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 아래에 있는 영역,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하나라도 어떤 x, 자 여기에 x값이 있는데 그 x값은 0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x 하나라도 0보다 작다. x축 아래로 2차 함수가 내려가 있다. 같은 말이라고. 그 말은 뭐야? 근이 두 개이어야 한다. 왜? 2차 함수 중에 중근을 갖는 그래프와 근이 없는 그래프는 0보다 작은 영역, 이 아래쪽 x축 아래를 0보다 작은 영역이라 그래. x축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0보다 작은 것이 없다. 그 말은 이렇게 0보다 작은 것이 생기려면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근이 두 개가 있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a-3의 제곱 빼기 16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라도 0보다 작으려면 근이 두 개 있어야 된다고. 합차인수분해 a-3 빼기 4와 a-3 더하기 4로 인수분해하고 a-7과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7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생각하기로 우리가 약속해 보자라는 거야.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주면 어떤 x 하나라도 이 2차 부등식을 0보다 작도록 만들 수 있는, 2차 함수가 0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려면 근이 두 개 있어야 된다. 근이 두 개 있어야 된다고.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라고. 많이 틀린다고 학생들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들은 간단해. Q이면 P이다. 이게 뭐라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뜻이야. 왜? Q가 P로 속하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 된다. 반드시 참인 것들이 뭐가 있다고? 대우명제. not P이면 not Q이다. 이것을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속한다 라고 볼 수도 있다. 반드시 참인 것이 뭐야? not P이면 not Q이다. 5번이라고 한다. 대우명제를 쓰자라는 거. 자, 여기 참인 것을 보기 중에 골라라. 우리 거꾸로 읽어보자는 거야. n이 홀수면 n제곱은 홀수다. 이거를 요 방향으로 한번 읽어주라는 거지. n제곱이 홀수면 제곱해서 홀수가 되는 것은 n이 홀수다. 그냥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쪽은 좀 간단하게 갈게. 제곱해서 홀수가 되는 것은 홀수밖에 없다. 참이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그러면 4의 배수는 2의 배수냐? 4의 배수들이 2의 배수에 모두 속하냐 이거야. 생각해봐. 4의 배수들은 생각해봐. 4, 8, 12, 16 4의 배수들은 2의 배수 2, 4, 6, 8, 10에 다 속하지. 참이야. xy가 양수이면 x랑 y는 양수이다. 자, 거꾸로 읽어봐. x랑 y가 양수이면 x 곱하기 y는 양수이다. 참이지. 그지? 거꾸로 읽어보면 참이라는 거 알지? 마지막 문제. P면 Q이다. 야, 여기다 써볼게. P면 Q이다가 참이고, 요거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래.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네 가지 참인 경우,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Q이면 R이다. 그지?
둘을 자리를 바꿔서 부정하는 거야. 그 다음 뭐라고? 꼬리 물기 한번 가라고. 꼬리 물기. P가 Q를 물고 Q가 R을 물면 P면 R이다. 하나 찾아냈잖아. 다시 이것에 대우명제. not R이면 not P다. 자,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는 이끌어낼 수가 있더라. 따라서 Q이면 R이다. 여기 있지. P면 R이다. 여기 있어. not R이면 not P다. not R이면 not P다. 여기 있어. not P면 not R이다. 없어. 그래서 4번을 참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뭐래? 3단 논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짓자라는 거야. 이 정도가 참과 거짓을 따지는 기본적인 문장들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습해 본다.